안녕하세요. 연프로그입니다. 첫 영상 올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먼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자님과 상철님의 슈퍼데이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영자님이 슈퍼데이트 나가기 전에 영철님이 전날 했던 말들에 대해서 순자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영철님이 하는 말들에 콧방귀가 껴지고 좀 없어 보였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는 영자님. 진짜 영철님 전날 하던 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없어 보였어요. 지금 영철님 나이가 골드잖아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20대 때 하던 행동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고 미성숙해 보인다는 느낌이 정말 강했습니다. 체격도 좋으시고 키도 크신데 생각보다 남성적인 매력이 없으세요. 물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시기긴 합니다. 근데 외관과 달리 여성스러운 모습이라서 다른 여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영자님은 제 생각에 남자를 고를 때 비주얼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도 크고 훤칠해 보이는 영철님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한결같지 않고 잘 삐지고 술고래의 모습까지 보니 남자로 어필이 끝까지 못된 것 같아요. 영자님 같은 성격에는 안 그래도 마음이 떴는데 표현까지 그렇게 저급하게 하니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때 영자님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곤 상철님과 차를 타고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영자님이 상철님에게 현빈을 닮았다 하며 칭찬으로 데이트를 시작해요. 진짜 큰일 날 소리. 근데 재밌는 게 상철님 낯설에서 제일 환하게 웃는 모습 여기서 처음 봐요. 언제냐고요? 지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 보여줄 때 가장 행복하게 웃습니다. 감정 표현이 매우 단조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에 정말 재미있었어요. 상철님이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긴 한데 이런 키덜트 취향 맞춰줄 수 있는 골드들 많지 않아요. 40이 가까워지면 매우 현실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동심에 빠져 있는 남자. 골드 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까요? 차은우라면 가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수님의 경우도 상철님과 잘 돼서 사회 나가서 만났을 때 절대 접점이 생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 끌리지만 결혼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상철님과 영자님이 식당에 둘이 도착했을 때 조금 불안했어요. 워낙 입이 짧다고 상철님이 전 데이트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니까 음식 앞에 두고 진짜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차만 마시고 음식은 손도 잘 안 대고 그러니 영자님도 잘 드시지 못하고 말만 많이 하게 되고 일전에 영수님과 데이트에서도 음식 코드가 안 맞아서 영수님이 빠르게 손절했었잖아요. 주로 영자가 칭찬 플러팅을 하고 상철이 잘 받아주는 식의 평범한 데이트였어요. 다음은 현숙님과 영식님 슈퍼데이트 얘기해 볼게요. 데이트 가기 전부터 영식님과 광수님 신경전 재밌었어요. 우선 영식님과 현숙님의 데이트가 먼저 진행되는데요. 현숙님은 공포 영화를 하나도 안 보고 귀신, 좀비, 무서운 얘기 다 안 본다고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길 찾기를 잘하고 수학미술 잘하는 사람이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미술은 못해도 수학은 잘한다며 현숙님께 또 어필을 했어요. 현숙님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난다라고 하며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를 시켰고 현숙님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님은 현숙님과 티키타카는 없어 보였고 현숙님이 듣고 싶은 대답으로만 일관했어요. 현숙님이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들을 얘기하고 영식님은 여지없이 또 호응을 합니다. 영식님은 다양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님이 잘 주무를 수 있고 좀 재밌게 실어 나온 느낌? 그리곤 현숙님 인터뷰에서 능글맞아진 영식님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어여뻐 보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남자로 생각하는 마음은 1도 없어 보였어요. 교회 동생 생각하는 마음?
대부분 이성적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어여쁘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죠. 현숙님의 이런 표현이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어여쁘다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아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나에게 호감을 표하는 남자에게 한다는 것은 나보다 아이로 보거나 그냥 귀엽다. 한마디로 귀엽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걸 많이 완화해서 표현한 현숙님만의 기괴한 표현 같아요. 다음으로 광수님과 현수님의 휴대가 이어집니다. 만나자마자 현숙님께 재밌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광수님. 정말 지겹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는 바로 한두 살 위 그 상사 있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교 동아리 내 복학생 형들? 계속 쫀듯한 말투의 광수님 보니까 보는 내내 PTSD 올 뻔했어요. 광수님과의 데이트는 항상 보면 알맹이가 있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계속 나를 좋아해라, 나를 좋아하게 될 거다, 나는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세뇌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져도 이런 아이 같은 모습의 남자를 믿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현숙님은 돌직구를 하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뭔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담고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왜 말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라리 이쯤에서 정색을 했으면 했는데 웃음으로 일관하니까 오히려 광수님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고 긍정회로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은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현숙님이 예전 인터뷰에서 사회에서라면 절대 만날 수 없던 유형의 남자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스스로를 실험하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자신의 한계점에 대해 테스트를 한다고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차 안에서 돌림 노래를 하는 광수님한테 보내줘라고 할 때 진짜 진심이 툭 튀어나와 버렸죠. 영우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현숙님이 느끼고 이제는 정리가 되었다고는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실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미련과 아쉬움이 있겠죠. 한 번도 본인이 싫어하는 남자의 구애를 허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낯설에서는 그걸 하고 있냔 말입니다. 현숙님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한테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태도였어요.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걸까요? 이제는 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감을 사야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영호님은 슈대가 있다면 현숙님한테 써볼까 했다는 말을 영자님께 합니다. 영자님이 순자님과 룸메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영호님은 계속 현수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데 혼자 생각의 시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순자님 방에 찾아갔는데 회 얘기를 합니다. 회 좋아하지 않냐며 어이없는 순자님은 웃으며 누구랑 헷갈리냐고 말을 합니다. 나 안 좋아하네 하며 확답이 없다고 또 영호님을 추궁합니다. 그 와중에도 영호님께 직진임을 여러 번 어필을 했는데 생각이 많아 보이는 영호님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끼다가 결국에는 오늘부터는 순자님한테 집중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찜찜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말투에 순자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호님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현재 크게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정수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가 자기소개 후 전혀 자신과 맞을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가장 순수해 보이는 순자님으로 택하기는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상대는 아니고 현재 솔로나라 안에서 굳이 순위로 매겼을 때 선택을 할 만한 상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숙님도 그렇고 영호님도 그렇고 나는 솔로에서 망하는 케이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계산적으로 상대를 고르다가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 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보겠다고 정말 방송까지 나온 거라면 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보니까 영호님 상당히 성격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순자님 얘기할 때 정색하고 얘기하시는데 본 모습이 딱 나왔나 싶고 순자님이 바로 캐치하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영호님 같은 인상이 처음에는 자상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고집이 굉장히 세 보이시거든요.
막상 사회 나가서 만났을 때는 자기 주관이 매우 세 보이시는 관상이 있으세요. 현숙님 말대로 하얗고 뽀얗고 선하고 뭐 이런 관상 느낌을 저는 크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차 때 청바지에 벨트가 너무 아재 느낌이 나서 아, 저는 럭셔리 순자님이 왜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패션도 외모의 한 부분이잖아요. 영수님과 영숙님의 슈퍼데이트. 5년 만에 애프터를 하게 된 그들. 영수님이 최종 선택의 의미는 수준 높은 썸이라 했거든요. 뭔 소리죠?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썸이면 썸이고 수준 낮은 썸도 있나요? 교수님의 화법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신 거 아닐까요? 영숙님 똑순이 이미지가 있으신데 선을 100번 볼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해도 100명 중에 진짜 결혼 상대를 못 찾았다는 것은 영수님에게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프터를 왜 못 받았는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실제로 영수님이 영숙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었잖아요. 두 분이 결혼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영수님은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매우 중요하고 자녀도 낳았으면 좋겠다. 공부보다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숙님은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예체능에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 발전에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둘 다 본인의 직업의 만족도와 열정에 대해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영숙님의 폭풍 공감이 이어지고 그 와중에 영숙님 입에 묻은 코코아 가루를 닦아줬어요. 그런데 영숙님이 앙탈을 부리셔요. 아니, 고맙다고 그냥 하면 되지. 왜 이제 닦아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사귀면 어떤 모습일지는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돌고 돌아 영수라는 직진 고백을 해버립니다. 영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첫 만남의 임팩트가 강했다고 영숙님이 얘기하는데 영수님의 표정은 떨떠름해 보입니다. 감사하죠 라는 리액션이 나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감사하다라는 반응보다는 나도 그랬다, 나도 너 첫인상 좋았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근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거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영수님이 영숙님한테 최종 선택 저 하실 거죠? 라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영숙님이 대답을 회피하자 영수님이 나가서는 만나볼 생각 있고 현재는 보여지는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황하게 대답을 하는데 결론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영숙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영수님이 본인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영수님은 영숙님 나가서 만나보고 싶다. 영숙님으로 좁혀졌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음, 영수님 처음부터 영수님하고는 아니라고 선 그었었잖아요.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는 거 질색이라고. 근데 이번에 영숙님의 적극적인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현숙님과는 이제 힘들 것 같고 분위기도 망치기 그러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나가서는 만나볼 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결론을 내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수님은 성격도 좀 급하시고 본인이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연애를 하는 분 같거든요. 그런데 영수님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현숙님처럼 여성스럽고 수동적인 여성상이 본인의 취향으로 보이거든요. 영숙님은 사귀게 되면 남자분을 많이 쥐고 흔들 타입 같아요. 혼도 많이 내고 잔소리도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영수님 본인이 영숙님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의외로 말씀하실 때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영숙님은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말이 너무 많으세요. 모든 걸 여자분들과 공유하고 계속 전달하는 게 문제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가끔은 말을 아끼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현숙님이 대박이었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다면서 광수님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현숙님, 뇌 속이 어떤 회로로 생각이 흘러가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수습할 게 걱정이라면서 도대체 왜 그런 감당 못할 행동을 하는 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짜장면을 먹겠어요.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은 옥수님이 더 솔직해 보이더라고요. 야무지게 휴대권을 쓰지 못한 광수님이 미안해서 선택을 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와중에 영수님은 또 영수님께 현숙이는 늘 영호였다고 또 얘기를 하고 눈치 없는 영수님은 그 사실을 이제서라 처음 알고 멘붕이 옵니다. 세상 나라 잃은 표정이시더라고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던 현숙님인데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숙님 결국 광수와 두 번째 데이트를 나가서도 광수님한테 여지 주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그런 심정인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마시지 않던 술까지 스스로 마시며 술기운에 이 상황을 버텨보려는 건지 난해한 대답들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광수님도 솔직히 말하면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숙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직진하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내 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숙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남자에게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 나라에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바꿔봐야 하나 할 정도로 주입식 어필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는 건데 겉으로는 또 매우 반대적으로 웃음과 긍정적 태도를 일관해요.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강수님에게 제대로 부담 공격을 당하는 예고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최종 선택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현수님의 대혼란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최종 선택 후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